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작년 한 해의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AI였습니다. 그리고 이 AI와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섹터는 단연 반도체였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말쯤에는 삼성전자도 또 많이 올랐고, 그런데 AI와 관련된 수혜주가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되게 많잖아요. 시장은 늘 이렇게 어떤 키워드가 화두가 이렇게 딱 던져지면은 일단 거기와 관련된 가장 근접한 어떤 먹거리, 그런 주식이 가장 빨리 반응하고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와 관련된 기업들 계속 찾고 이 테마가 확장돼 가는 것 같아요. 마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과거에 핸드폰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 처음에는 핸드폰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 핸드폰의 부품, 액정, 배터리, 카메라 이런 것들을 만든 기업은 어디지? 또 찾다 보니까는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는 늘 이런 패턴이거든요. AI도 결국 비슷했죠. 처음에는 반도체였고,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력이라든지 열 관리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이 함께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AI와 관련돼서는 이게 조금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위기도 연말쯤에 나타났죠. 그래서 AI 거품론이 계속 시장에 나왔고, 그럴 때마다 또 다행히도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또 매출로 또 증명을 해주니까 또 거품론이 이렇게 쓱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또 망치로 딱 때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게 좀 반복이 됐고, 시장이 열리자마자 또 올해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호황을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또 생성이 되면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AI가 계속 갈지 저도 궁금하고, 마음 같아서는 계속적으로 더 많이 주가가 오르고 됐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또 쉬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올해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또 시장을 지배를 할 것인가, 여전히 AI가 또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전혀 다른 키워드가 던져질 것인가가 궁금한데, 요즘에 시장에서 반응이 좀 뜨거운 섹터가 뭐냐면은 우주항공이에요. 사실은 그냥 제 느낌은 아직 너무 먼 미래 같거든요. 예전에 양자학 이것도 사실 너무 먼 미래 같아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우주항공까지 뭔가 시장의 어떤 테마로 조금씩 생성이 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올해에 주식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이 두세 곳이 있어요. 아마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공모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상장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없고 그냥 예측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이 스페이스X랑 오픈 AI 상장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소식들을 접한 투자자분들은 이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스페이스X와 오픈 AI가 핫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페이스X는 단순히 우주선을 잘 날려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증명해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뭔가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투자자들이 요즘에 이 스페이스X와 오픈 AI 이런 기업들의 상장을 기대를 하는가? 일단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좀 가늠조차 안 되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나오거나, 차라리 오픈 AI의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뭔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스페이스X는 뭔가 대단한 기술인 거는 알겠어요. 이 로켓을 회수하고 다시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런 기술로 인해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런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고, 이런 기술들이 정말로 대단하다 이거는 알겠는데,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죠. 왜냐면은 성공률이 100%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스페이스X는 단순히 이게 로켓을 발사하고 그것을 회수하고 이런 거를 잘 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가장 눈앞에 있는 건 사실은 스타링크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인가 그렇죠,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위성을 베이스로 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딜 가더라도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시야를 넓혀보면은 이야기가 좀 다르죠. 예컨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X가 없으면은 전쟁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통신 시설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통신할 수가 없어요. 본부에서 저쪽 부대한테 뭔가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소통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활용을 하면은 지상에 있는 통신 시설이 뭐 다 파괴가 된다 하더라도 통신을 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죠. 왜냐하면 뭐 러시아가 미사일 쏴가지고 위성을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예를 들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발전한 나라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다시 막 공사해가지고 인터넷 선 깔고 기지국 설치하고 이 비용보다는 차라리 스타링크를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스페이스X의 첫 번째 캐시카우는 스타링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 챗GPT라는 것을 사용을 해보면서 LLM이라는 이 기술력이 세상을 진짜 180도 확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 변해가는 속도를 굉장히 단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제작을 위해서 이러한 PPT 자료를 만드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다 워딩 치고 디자인 그리고 사실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기 때문에 또 예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이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를 쓰게 되면은 한 1분 만에 완성이 되고 그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뭔가 생산 속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유튜브 하나 촬영을 하는데 1시간의 준비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시간이 5분, 10분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 이 오픈 AI가 상장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 AI는 영리 기업이 아니었고 약간 비영리 기업을 추구를 했었던 기업인데 그것들을 조금씩 최근에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오픈 AI도 공모주를 통해서 상장에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락모락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마 상장이 결정이 된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는 공모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기업의 공모주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청약을 할까? 미국의 뭐 증권사에 가가지고 계좌 만들어서 공모주 청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증권사가 이 미국 공모주 대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NH 그리고 유안타입니다. 이 두 개 증권사에서는 이 미국 공모주 대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페이스X랑 오픈 AI 이런 데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증권사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간단하게 미국 공모주를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균등배정이라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할 때 투자금이 아주 크지 않아도 그래도 한 주는 받거든요. 근데 미국의 공모주는 경쟁률이 높으면은 단 한 주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다 몰리기 때문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청약을 해서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한 주도 못 받을 거예요. 최소한 억 단위의 돈을 증거금을 넣어야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식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 경쟁률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단위의 돈으로도 사실은 한 주, 두 주 받기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수료는 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증권사에서 주관사가 돼서 공모주를 청약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 증권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 물량 일부를 받아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물량도 많지도 않고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0.5%에서 1% 내외의 비용이 들 거고 여기에 뭐 환전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미국 공모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모주도 다 마찬가지인데 공모주라 그래가지고 청약을 했을 때 무조건 뭐 따상 간다 이거는 환상이죠. 100%는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우버라든지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일에 공모가를 훨씬 더 밑도는 그런 흐름을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와 오픈 AI 이런 기업들이 공모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은 막 분위기가 좋아서 막
주가가 상장하자마자 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공모주의 가격이 얼마로 책정이 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거라서 그때 돼서 이 가격의 적정성에 따라서 상장 이후에 가격이 더 많이 뛰거나 혹은 과거의 우버처럼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이야 뭐 이런 우주 항공과 LLM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지만 이게 또 상장 시점에 가서는 그런 기대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당시에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이 또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어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일단 청약을 해볼까를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올해 기대되는 글로벌 공모주, 정확히는 미국 공모주 스페이스X와 오픈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나무증권 기준으로 MTS를 통해서 이 미국 공모주 대행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앱에서 미국 공모주 대행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메뉴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증권사를 쓰고 계신 분들은 미리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더 좋은 정보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